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조타의 김경섭입니다. 1월 11일 월요일 아침 이경린입니다. 이 북극발 한파의 기세가 매섭습니다. 이 기록적인 최강 한파는 그야말로 전국을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는데요. 네. 이 동파 사고뿐만 아니라 농수축산물 냉해 피해도 속출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새해와 함께 찾아온 한파와 폭설로 인해서 난방 전력 수요도 급증하고요. 최대 전력 수요 역시 겨울철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올겨울 왜 이렇게 춥나 했더니 이 지구 온난화로 거대한 크기의 해빙이 녹으면서 이 북극의 찬 공기가 한반도로 내려왔기 때문이라고 하죠. 네, 지난 여름 긴 장마 역시 지구 온난화 영향 때문이라고 하니까요. 이 온난화가 사계절 내내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기후 변화의 위기라는 말이 새삼 실감이 나는데요. 자, 이번 주에도 한파가 계속될지 날씨부터 먼저 알아봅니다.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강일합니다. 네, 주말 내내 이 최강 한파 때문에 집콕했다 하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자, 이번 주에 이 한파가 언제쯤 풀릴지 날씨 전해주시죠. 네, 오늘도 동장군의 기세는 꺾일 줄 모릅니다. 한파 경보가 내려진 천안과 청양, 계룡은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3도를 밑돌고 있고요.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대전은 현재 기온 영하 9.8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한낮에도 대전은 영하 2도로 영하권에 머물며 춥겠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든든한 옷차림으로 체온 유지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한편 대기가 정체되면서 세종과 충남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고요. 늦은 밤부터 충남 서해안에는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1에서 3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되면서 내륙은 구름의 양이 많겠지만 충남 서해안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에도 강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한낮에 천안 영하 2도, 대전 영하 2도, 논산 영하 1도에 그치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한낮에 홍성 영하 2도, 보령 영하 1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앞바다에서 1m, 먼바다에서 1.5m 이하로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 낮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추위가 풀리겠고요. 내일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 충남권에는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 최강 한파 이번 주 초까지 이어지다가 풀린다고 하니까 네. 조금만 더 참고 이겨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이 밤이 깊고 어두워야 아침이 찾아온다고 하잖아요. 네. 이렇게 매서운 한파가 위세를 떨쳤으니까 그만큼 이 봄도 더 빨리 찾아오지 않을까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러니까요. 아직 절기상 대안이 남아있긴 하지만 2월 초에 입춘이 있더라고요. 네네. 이 추위도 곧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남은 추위도 좀 거뜬히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그럼 긍정적인 마인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겠죠. 예.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딸기 있잖아요. 네. 이 딸기가 봄 과일이었거든요. 근데 뭐 요즘에는 하우스 재배로 지금이 한창 때인데 이 딸기가 입안에 들어와서 입안에 이 향기로움이 가득할 때, 네. 싱그러움이 가득할 때, 아, 봄이구나라는 이런 착각이 들 때가 있어요. 네. 예. 저 같은 경우는 주변을 좀 둘러봤을 때 화사한 색감의 옷이 슬슬 눈에 띄었을 때 예. 좀 봄이 오고 있구나를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요. 이렇게 우리가 봄 이야기를 하는 이유 다 있죠. 네. 가족 여러분과 이 봄 소식 함께 나누면서 이 매서운 겨울을 이겨내보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사진 사연 주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기다리나 봄, 겨울 속 봄 소식이라고요. 봄 하면은 만물이 소생하는 어떤 희망찬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희망을 갖고 이렇게 봄 소식 많이 나누면서 이 추운 한파를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사진과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선물 드리니까요. 오늘도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자, 오늘 첫 소식 마을 탐구대장 장상아 리포터가 준비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장상아 리포터도 이렇게 봄처럼 네. 희망찬 이야기 네. 요즘에 뭐 있을까요? 희망찬 이야기요. 예. 개인적으로 제가 봄나물이 가득 들어간 비빔밥을 좋아하는데 이 추위를 조금 견디고 시간이 흐르고 나면 향긋한 봄나물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으로 요새 이 추위를 버티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조금만 기다리면 맛있는 봄나물
봄나물과 함께 비빔밥 먹을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이렇게 우리 모두 봄을 기다리는데 오늘 소개해 주실 마을은 봄보다 겨울을 더 좋아하는 그런 마을이라고요. 네, 이 마을은요, 캠핑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겨울 캠핑의 명소입니다. 이 마을의 독특한 지형 덕분에 아늑한 캠핑을 즐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사계절 인기가 있지만 특히 요즘같이 추운 겨울철에 더욱 사랑받는 곳입니다. 금산에 있는 닥실마을로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우리가 모르고 있던 마을 이야기,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다정다감 이웃들을 만납니다. 정답고 즐거운 마을 탐구 생활. 오늘은 마을의 보물 같은 자원들을 활용해 도시민들에게는 힐링을 선사하고 주민들에게는 희망을 안겨주는 곳, 금산 닥실마을로 떠납니다. 여기는 비단 물결이 굽이쳐 흐르다 잠시 쉬었다 가는 금강과 즐거운 생태 놀이터가 있는 곳. 짠! 오늘은 금산에 도착했습니다. 겨울 날씨인데도 불구하고요. 이곳은 춥지가 않아요. 왠지 따뜻한 느낌이 들고 포근한 느낌이 든달까? 그건 그렇고 오늘은 어떤 마을 탐구해 보면 좋을까요? 에? 새해부터 엄지척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마을? 칭찬 아니고 힌트? 엄지척과 관련된 마을 오늘 찾아보겠습니다. 엄지척. 보면 볼수록 알면 알수록 매력이 넘친다는 닥실마을, 왜 엄지척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요 이 엄지척과 관련된 마을을 찾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우리 마을이 이겁니다. 우리 마을이 이거라니요? 닥실마을이 으뜸마을입니다. 닥실마을이 으뜸마을? 네, 으뜸마을이 뭔데요? 으뜸마을은 농어촌공사에서 평가해서 음식, 교육, 체험 등등을 1등급을 맞았을 때 수여하는 등급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닥실농촌 체험 휴양마을 안내판이 여기 딱 붙어 있는데 뭐부터 탐구를 해보면 좋을까요? 금산 국민여가 캠핑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가까운 캠핑장부터. 네. 저 캠핑 좋아하거든요. 가시죠. 네. 캠핑의 꽃은 뭐니 해도 겨울 캠핑이라고 했던가요? 옛 금강초등학교에 조성한 캠핑장에는 이 추운 겨울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캠퍼들이 장박을 즐기고 있습니다. 텐트도 쳐 있고 카라반도 있고 굉장히 넓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97년에 폐교된 금강초등학교를 이용해서 5년 전에 이제 캠핑장을 만들었습니다. 지형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아득해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이렇게 겨울에는 조격탕이 있고 그래서 사계절 캠핑장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마을 주변에 야트막한 산들이 빙 둘러싸고 있어 찾는 이들의 마음도 포근해진다는 캠핑장. 마을 앞으로는 금강이 흐르고 있어 사계절 아름다운 풍경을 선사하는데요. 매년 1만 명 이상이 다녀갈 정도로 인기 만점이라고 합니다. 많은 캠핑장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이 닥실마을 캠핑장을 찾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여기 와서 보면 바람도 없고 따스하고 네. 햇빛이 이렇게 잘 들고 그래서 참 좋아요. 그리고 여기 오면 외갓집에 온 느낌, 항상 그런 느낌으로 옵니다. 포근한 느낌이 포근한 느낌. 드는구나. 네네네. 그런 점이 좋구나. 캠핑장 옆에는 폐교를 리모델링해 만든 생태학습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해설사님이시구나. 네네네. 그러면 이 금강 생태학습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희 학습관은 금강과 생태관, 환경관 이렇게 세 군데로 나뉘어져 있고요. 금강의 모든 생태 환경과 서식 동물, 금강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알 수 있는 곳이에요. 금강 생태학습관은 아름다운 금산과 금강의 자연 생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인데요. 이곳에서 금산의 명소, 마을의 독특한 문화를 재현한 전시물, 금강의 생태계를 표현한 다양한 모형과 표본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도 오늘 금산 공부 제대로 하네요. 빨리 코로나가 끝나가지고 이곳에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저만 보기가 좀 아쉽네요. 닥실마을 나중에 오실 분들은 기억했다가 이 생태학습관 꼭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닥실마을에는 볼
볼거리와 즐길거리도 가득합니다. 이 마을 뒷산에 금강변을 따라 조성한 솔바람길이 있는데요. 경사가 완만해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이 닥실마을 뒷산에 이렇게 걷기 좋은 길이 있었네요. 네. 모든 사람이 우리가 산책을 통해서 즐길 수 있는 솔바람길이라고 합니다. 전국에 솔바람길은 많다고 하지만 이곳의 솔바람길은 차원이 다릅니다. 솔바람길 전망대에 오르면 아주 특별한 선물을 선사한다고 합니다. 보인다 보인다. 여기가 전망대예요? 금방 올라왔는데? 와, 와, 다 보인다. 금강의 습지 중 가장 넓은 곳 천내습지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데요. 다양한 생명들의 터전인 이곳은 자그마치 6만 평에 달한다고 합니다. 금강이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습지 조성이 잘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하나 우리가 보존해야 될 천례습지가 이곳에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 천례습지 바로 앞에 바로 이게 닥실 나루터라는 곳입니다. 아, 여기에 나루터도 있었어요? 예, 예. 어머, 신기하다. 예, 이 닥실 나루터는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왜요? 임진왜란 때 큰 전투가 있었던 곳이거든요. 200명이 15,700명과 싸웠던 곳입니다. 함구대장 어서 와요. 여기요 여기. 왔어요. 아니, 이렇게 애타게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여기 천내습지를 제대로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저희가 불렀습니다. 천내습지는 폭이 300m고요. 길이가 1.2km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럭비 공 모양처럼 생겼고요. 네. 대표적으로 멸종 위기 1급인 두드록조개랑 네. 감돌고기, 퉁사리, 수달이 살고 있고요. 그 외에 멸종 위기 11종이 살고 있습니다. 금강 유일의 천내습지는 다양한 동식물이 살고 있는 자연의 보물창고이기도 합니다. 올여름에 장마가 많이 졌었잖아요. 홍수가 나면서 이 위에 금강 상류에서 용담댐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 물을 조금 더 많이 흘려보내면서 그때 같이 다 여기에 있던 모든 나무들은 휩쓸린 거죠. 예, 지금 천내습지는 습지 보호구역으로 추진 중에 있고요. 얼른 이게 추진이 돼서 네. 앞으로는 우리 이 아름다운 환경을 오래오래 예, 보존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품고 있는 닥실마을은 청년하우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마을에서 벌어들인 수익금으로 빈집을 리모델링해 젊은이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청년하우스를 제공하며 지속가능한 마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주거 공간도 중요하지만 청년들이 더 들어오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 마을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을 기업을 만들어서 현재 5명이 고용돼 있는데요. 주로 이제 하는 것들은 뭐 캠핑장이라든지 체험이라든지 이런 그 관광 서비스 쪽에서 특화되는 지금 마을 기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마을들이 똑같은 방법으로 발전할 수는 없지만 그 마을에 있는 자원과 경관 이런 걸 활용해서 노력한다 그러면 마을에 젊은이들이 들어올 수 있는 일자리들이 생겨날 거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자리가 있어야 또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젊은 청년들을 유입해 신바람 나고 행복한 마을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자연이 선물한 생태자원을 사계절 푸르른 마을로 가꿔가고 있습니다. 천혜의 자연을 가진 마을이 닥실마을이고요. 일단 우리 마을에 들어오면 솔바람길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30분 코스, 그다음에 1시간 코스, 2시간 코스 이렇게 해서 체력에 맞게 야트막한 산이기 때문에 누구나 걸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오시는데 더군다나 여기는 무료입니다. 이 금계 포란형이라고 해서 그런지 겨울에도 눈이 와도 빨리 녹고 되게 따뜻하고 아늑한 동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와서 우리 체험도 많고 볼거리도 많고 산책할 거리도 많으니까 많이 놀러 오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닥실마을에는 목공체험, 공예체험, 다육체험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저희 마을에 힐링하러 많이 놀러와 주세요. 뒤로는 아늑한 산들이 보듬고 앞으로는 금강이 흐르는
천하명당 닥실마을. 다양한 생태 체험과 함께 캠핑을 즐길 수 있는 힐링 마을인데요. 휴식이 필요한 당신께 닥실마을을 추천해 드립니다. 네, 이 금산의 닥실 마을 한 바퀴 둘러보고 왔습니다. 네. 그 마을 탐구대장 장상아 리포터가 네. 캠핑 마니아라고 알고 있는데 이 겨울철 캠핑하는 모습 보고 촬영하다가 마음이 많이 흔들렸겠어요. 많이 흔들렸어요. 그럼요. 그렇죠. 그 캠핑하는 모습들 보니까 마을 탐구 그만하고 나도 여기 있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주말에는 만석일 정도로 정말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캠핑을 꼭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이 금강 경치 바라보면서 드라이브 하셔도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 금산 닥실마을은 캠핑장뿐만 아니라 또 보고 즐길 거리가 참 많다고 들었어요. 네, 일단 앞서 나온 폐교를 활용한 금강 생태학습관이 있고요. 또 제가 올랐던 이 솔바람길 트레킹 코스가 아주 잘 되어 있는데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스럽지 않게 잘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감동받았던 천내습지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곳에서 각종 생태 체험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좀 안타까운 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발길이 끊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복구도 되고 코로나도 없어져서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힐링과 여유를 좀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그 청년 하우스 사업을 통해서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 으뜸촌의 명성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 아침엔 퀴즈입니다. 시사상식에 대해서 부담 없이 함께 알아보고 실시간 가족 여러분과 더욱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아침엔 퀴즈 함께 하시죠. 네, 퀴즈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 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퀴즈 푸실 수 있습니다. 퀴즈도 5문제 모두 맞추신 분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네. 이 최강 한파로 얼어붙은 네. 우리의 머릿속을 또 장상아 리포터가 아침엔 퀴즈로 또 깨워주실 거죠. 그렇습니다. 아침엔 퀴즈 함께 하시면서요. 잠들었던 뇌도 깨워보시고 추위도 날려버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전라북도 장수군에서 시작해 서해의 군산만으로 들어가며 충청남도와 전라북도의 경계를 이루는 강입니다. 한국 6대 하천 중 하나인 이 강은 무엇일까요? 1번 한강, 2번 금강, 3번 갑천. 아우, 쉽죠? 네. 뭐 굳이 힌트가 필요하겠나 싶지만요. 저는 고속도로를 타게 되면 이 강의 이름이 있는 휴게소에 꼭 들리거든요. 도리뱅뱅 정식이 굉장히 유명한데 그럼요. 네, 일단 뒤에 휴게소 붙였을 때 가장 좀 익숙한 거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붙여볼까요? 네. 한강 휴게소, 금강 휴게소, 네. 갑천 휴게소 못 들어본 것 같은데. 도리뱅뱅 어떤 정식이 것일까요? 유명한 곳이라고. 예. 그렇습니다. 시간이 다 흘러갔는데요.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정답은 2번 금강이죠. 금강은 전라북도 장수군 신무산에서 시작해 서해로 흘러드는 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낙동강, 한강 다음으로 큰 강인데요. 대전 청주 분지, 호서 전북 평야와 같은 금강 유역은 평야가 발달해 쌀 생산지대를 이뤘습니다. 네, 금산 닥실마을은 금강이 유유히 흐르고 산으로 둘러싸여서 굉장히 아늑한 마을인데요. 캠핑장뿐만 아니라 솔바람길, 천내습지 등 놀거리, 볼거리가 가득하니까 이 소담한 농촌 분위기 느끼시고 싶으신 분들은 꼭 한번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예.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풀어봅니다. 문제 주세요. 네, 두 번째 문제, 대표적인 항산화 식품으로 알려진 이것에 대한 문제 준비해봤습니다. 두 번째 문제 함께 만나보시죠. 3, 2, 1. 장미목 장미과의 여러 해살이 풀로 도톰한 꽃턱에 빨간 열매가 맺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향긋하고 달콤한 맛으로 붉은 과실의 선두주자로 불리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딸기, 2번 석류, 3번 토마토.
네, 요즘에 많이 드시고 계실 겁니다. 예, 이 과일. 근데 이 과일 우리가 먹을 때 그 네. 꼭지를 네. 손으로 따는 분도 있고 이렇게 칼로 이렇게 네. 잘라서 예, 버리는 분도 있는데 네. 손으로 떼는 게 좋다고 그래요. 오. 예, 거기 그 부분에 비타민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네. 칼로 그냥 확 베는 것보다 네. 손으로 이렇게 떼서 먹는 게 훨씬 건강에 좋다고 하는 네. 이 과일. 코스가 있는 무엇일지 요것을 골라주시면 네. 되는데요. 대표적인 게 하나 있죠. 정답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정답은 1번 딸기죠. 딸기는 남미의 칠레가 원산지로 향과 맛이 달콤해 생식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리에 활용되기도 합니다. 비타민C가 풍부해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며 딸기에 들어있는 엘라그산 효소는 암세포 억제에 도움이 됩니다. 네, 이 봄 과일이었던 딸기는 비닐하우스 재배가 시작되면서 겨울부터 봄까지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과일이 됐습니다. 뭐 우리 지역에서는 논산 딸기가 또 유명하잖아요. 그럼요. 네. 예, 많이 논산 딸기 드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문제로 향해 가죠. 세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세 번째 문제는 생활 상식 문제 OX 퀴즈로 준비해봤습니다. 세 번째 문제 함께 풀어보실까요? 3, 2, 1. 여러분 분리수거 올바르게 하고 계시죠? 이 사용한 빨대는 모두 플라스틱으로 분리 배출해야 한다. 맞다고 생각하시면 O를 골라주시고요.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X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네, 네, 빨대 네. 이 플라스틱으로 예, 만들었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분리배출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예, 문제 속에 뭔가 모두, 네. 무조건 모두. 예,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한번 의심해 볼 필요는 있어요. 맞아요. 예. 그리고 이 플라스틱 제품도 다 세척해서 요즘에 버려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 빨대는 조금 그게 힘든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네, 그렇습니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X죠. 이 빨대는 플라스틱이지만 다른 종류의 재활용품과 섞일 경우 선별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활용될 확률도 적기 때문에 소량이라면 일반 쓰레기로 분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빨대 분리 배출함이 따로 있거나 대량이라면 재활용품으로 배출해야 합니다. 네, 우리가 흔히 플라스틱으로 분리 배출하는 것 중에는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요구르트 병이 있을 것 같은데 알루미늄 덮개가 붙어져 있기 때문에 네. 일반 쓰레기로 버리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이제 네 번째 문제로 달려갑니다. 네 번째 문제 주세요. 네, 네 번째 문제는 운동과 관련된 문제 준비해봤습니다. 네 번째 문제 만나보시죠. 3, 2, 1. 민첩성을 기르기 위해 선 자세에서 손을 짚고 엎드렸다가 일어나기를 반복하는 운동으로 짧은 시간 안에 운동 효과를 극대화해주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버피, 2번 스쿼트, 3번 PT 체조. 어떤 것일까요? 네, 짧은 시간 안에 운동 효과를 극대화하는 거라서 네. 저도 조금 따라해 봤거든요. 정말 버티기 너무 힘들고 하고 나면 너무 피곤하던데 우리 버티기 어려워서 버티기 너무 피곤하다. 네, 그래서 아마 이 운동 이름이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요. 근데 잘하실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네. 전문 분야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맨몸 운동인데 네. 저도 해봤는데 예. 너무 힘들죠. 힘들더라고. 그래요. 지우개 운동이라고 하던데 버피, 스쿼트, PT 체조 중에 어떤 것일까요? 정답 알아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정답은 1번 버피죠. 이 버피는 짧은 시간 안에 운동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유산소성 근력 운동으로 체력 테스트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최근 전신 집중 운동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이 버피는 특별한 도구가 필요하지 않은 맨몸 운동인데다가 거기다가 또 운동 효과도 좋아서 홈 트레이닝 운동으로 제격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요즘 홈트하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이 버피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다섯 번째 문제 풀어보죠. 문제 주세요. 네, 오늘 마지막 문제는 문학 문제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미국의 작가 프랜시스 호지슨 버넷의 대표 작품으로 부유했던 소녀 세라의 극적인 삶을 통해 풍부한 상상력과 올바른 심성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 작품은 무엇일까요? 1번 개구리 왕자, 2번 작은 아씨들, 3번 소공녀. 네. 만약에 헷갈린다 하시면은 네. 이 서울 중구에 네. 이 동을 좀 떠올려 보시면 명동 옆에 있는 그 동 옆에. 있잖아요. 네. 모호텔 백화점 많이 있고 그럼요. 명동 옆에 있는 그 동을 떠올려 보시면 뭔가 익숙한 예. 단어가 있을 겁니다. 답이 좀 보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리고 또 문제 속에 또 답이 숨어 있어요. 네. 일단 소녀의 극적인 삶. 근데 왕자는 아닐 것 같기도 네. 하고요. 아시들 소공녀 중에 어떤 것일까요?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정답은 3번 소공녀죠. 이 소공녀는 1888년에 간행된 프랜시스 버넷의 3대 대표 소설 중 하나입니다. 역경과 고난을 이겨낸 한 소녀의 성장기를 담은 작품인데요. 등장인물의 생생한 묘사를 통해 올바른 정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소녀 소설의 효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아침인 퀴즈 오늘도 5문제 모두 풀어봤고요.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5문제 모두 맞추신 분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립니다. 네. 앞서 마을 탐구대장의 금계포란형의 닥실 마을을 소개해 주셨는데 네. 그 아늑한 분위기라고 그랬어요. 네. 요즘에 그 한파 때문에 추운데 네. 정말 그런 아늑한 분위기가 느껴졌나요? 정말 산 때문에 아. 바람이 불지가 않아서 저 예. 굉장히 편안하게 탐구를 하고 올 수 있었고요. 네. 또 이 옆에 이 솔바람길 있잖아요. 이 솔바람길이요. 저 오르기 힘들까 봐 사실 걱정했었거든요. 그런데요. 남녀노소 우리 아이들과 함께 걸어도 좋은 트레킹 코스니까 꼭 기억하셨다가 방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지금까지 장상아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사진 사연 주제 기다리나 봄, 겨울 속 봄 소식입니다. 겨울 하면은 만물이 소생하는 희망찬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네. 가족 여러분과 오늘 희망이 가득 담긴 이야기 많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사진 사연으로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겨울철에 먹어야 더 맛있는 별미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강원도 인제의 맛 뭔지 아실까요? 알죠. 네. 이 겨울에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는 황태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이 강력한 한파도 이길 수 있는 이 뜨끈뜨끈한 맛 보러 지금부터 인제로 떠나봅니다. 강추위가 이어지는 요즘 칼바람까지 부는데요. 오늘 너무너무 춥습니다. 진짜 추운데요. 오늘처럼 추운 날이 올해 들어서 처음인 것 같은데 이 추위를 이길 수 있는 인제의 맛이 있다고 합니다. 그 맛을 한번 보러 가보시죠. 겨울바람 맵기로 소문난 인제의 청정 자연 속에서 맛을 더하는 주인공 만나러 갑니다. 인제군 용대리입니다. 추위 속에서 깊어지는 맛의 주인공 바로 황태인데요. 추위 속에서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노르스름한 빛깔로 변해가는 황태. 황태 거는 날은 가장 추운 날에 한다는데요. 겨우내 황태가 되기 위한 첫 작업이 시작됩니다. 사장님, 이렇게 셀 수 없이 명태들이 많이 걸려 있는데요. 네. 이 명태들은 다 어디서 온 건가요?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명태가 안 나고요. 지금 장소 러시아에서 이제 수입한 걸 가지고 이제 황태 특정의 명태를 걸고 있습니다. 동해안에서 명태가 많이 나던 시절엔 동해안 명태를 인제 용대리로 옮겨 황태로 말렸는데요. 바람이 잘 통하고 안개가 없어 황태의 최적지입니다. 이 용대리의 네. 황태는 네. 장점이 많잖아요. 네. 그런 장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적당한 추위, 그다음에 적당한 바람, 적당한 눈. 이게 삼박자가 맞고 그다음에 사람들 여기서 하는 이제 정성이 들어가서 이 사박자가 맞아서 이제 질 좋은 황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눈 많이 오고 추운 인제 용대리. 눈은 명태를 잘 부풀게 해주는데요. 좋은 황태로 말리는 것은 날씨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황태는 하늘이 말린다고도 합니다.
인제 명품 황태 만들기에 도전한 신진 씨. 황태 널기 정도는 잘할 수 있겠죠? 이거 어떻게 걸어보면 되죠? 아, 고기야 잘 말라라. 맛있게 말라라. 이제 5마리예요, 5마리. 아니 이걸 얼마나 더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 걷는 거예요? 그거 다 못 걸으면 집에 못 가. 현실일까 꿈일까 사실일까 아닐까 헷갈리고 서 있지만 나 다시 돌아갈래. 용대리 3개 마을에서 생산하는 황태의 양이 전국 황태 생산량의 7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황태의 고향. 황태를 먹기까지 33번의 손이 가야 한다는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양이 적은 편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거 황태 가지고 이제 하는 게 이제 황태 제일 유명한 게 이제 황태 구이, 그다음에 황태찜, 그다음에 황태 해장국. 예, 이거는 이제 제일 많이 발달돼 있고요. 조금 이제 요새는 이제 뭐 이제 강정도 만들고 여러 가지 만드는데 아직까지 그거는 이제 보편화가 좀 안 돼 있습니다. 미시령 아래 용대리. 가는 곳마다 황태 걸기에 분주합니다. 자, 이렇게 맛있게 변신한 황태. 그 맛이 어떤지 직접 맛을 봐야죠. 고단백, 저지방, 영양가도 아주 높은데요. 특히 황태의 가장 큰 효능은 바로 숙취 해소. 뽀얀 국물 제대로 우러난 황태해장국 한 그릇이면 겨울 추위도 끝! 거기다 매콤달콤한 양념을 발라 구운 황태구이. 지글지글 노릇노릇. 이거 진짜 밥도둑인데. 와, 푸짐하다 푸짐해. 와, 이렇게 명태로 만든 음식들이 많은데요. 이것은 명태를 조금 말려서 만든 코다리찜, 그리고 명태를 완전히 말려서 만든 황태구이, 그리고 황태 해장국, 명란젓과 함께 만들어진 명란 아보카도 비빔밥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황태를 만들어 보려고 널어서 일을 해봤기 때문에 오늘의 메인 메뉴, 이 황태구이와 황태 해장국을 먹어보겠습니다. 황태 속살 사이로 양념이 잘 뱄는데요. 첫 맛은 양념 맛에 반하고 씹으면 씹을수록 구수한 황태 맛에 반하게 됩니다. 황태구이가 아주 간이 안 배어있을 것 같이 생겼는데 먹어보니까 부드럽고 속도 알차고 아주 씹는 질감도 좋고 아주 맛이 좋습니다. 이 황태구이도 먹었겠다. 보기만 해도 건강해질 것 같은 황태 해장국 먹어보겠습니다. 아까 그 추위가 다 녹아지는 것만 같은 이런 기분. 진짜 왜 추운 날에 황태 해장국을 먹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아주 속이 든든해집니다. 자, 비빔밥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진짜 너무 맛있어요. 이게 이 산채랑 같이 비벼져서 그런지 아보카도의 맛도 함께 있고 이 명란젓의 맛까지. 사장님, 제가 이렇게 많은 명태 요리를 먹어본 게 처음인데요. 이렇게 황태구이 같이 맛있는 이런 음식을 만드는 노하우가 있으실까요? 황태는 용대리에서 만든 황태가 최고로 치거든요. 근데 용대리 날씨가 좋다 보니까 얼었다 녹았다 제대로 된 황태를 만들어지기 최적의 조건이라서 누가 만들어도 이렇게 부드럽고 맛있는 황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황태를 통해서 만들 수 있는 다른 요리도 있을까요? 황태로 할 수 있는 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이게 황태 구이와 황태 해장국이 있고, 황태 메인도 중요하지만 부수적으로 나오는 그 요리들로 인해서 뭐 황태 껍질, 콜라겐이 많은 껍질로 인해서 뭐 티각처럼 간식거리를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뽀얀 육수를 만들 수도 있고, 또 머리 같은 경우는 뭐 김장할 때 육수로 많이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황태도 물론 많이 쓰이지만 그 외의 것들도 정말 버릴 게 없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제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맛, 황태. 매서운 겨울바람을 이겨내고 만들어지는데요. 오랜 세월 변함없는 맛. 인제 자연이 준 선물입니다. 새해 2021년도에는 코로나가 종식이 돼서
저희들이 이제 이게 판매를 이제 해서 활기차게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시기처럼 굉장히 힘든 불경기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대리 황태가 다시금 크게 번창을 해서 용대리 마을 자체가 황태로서 다시 최고의 마을이 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국 생산량의 70%를 차지한다는 황태 고장 인제 용대리에 다녀왔는데요. 워낙 날씨가 춥고 폭설도 내려서 이 황태가 맛있게 익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이 코로나19로 용대리 주민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요즘에 이 가볍게 홈술 즐기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 술안주와 이 해장 메뉴로 용대리 황태 적극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요즘 작년부터 코로나19로 뭐 여행도 못 가고 답답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눈이 즐거워지는 이야기, 특별한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네, 이름하여 수상한 힐링 프로젝트인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지금 바로 만나봅니다. 자, 새해가 밝았습니다. 작년에는 정말 코로나19로 한 해가 너무 힘들었어요. 예, 그죠? 맞습니다. 다들 기운도 축 처지고 했을 텐데 올해는 이제 상반기에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고 하니까 올 하반기쯤에는 이제 코로나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모두 그런 좀 희망을 갖고 힘차게 한 해를 시작해 보면 좋겠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어려움으로 2020년을 그렇죠. 보냈다면 2021년에는 정말 전에 없었던 그 치유와 행복과 또 희망이 가득하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빨리 타시죠. 끝이에요? 끝난 거야? 끝났네요. 너무 추워요. 휩김. 타세요. 또 밀어 넣었어요. 우리 어디로 또 쉬고 가십니까? 목적지가 어딥니까? 선배님 오늘 추워서 제가 선물 하나 준비했어요. 아이 마스크인데? 형 누르면 알겠다는 얘긴데. 착용을 좀 해주십시오. 야, 지금부터 이거 착용을 하라고? 이거 방송에 마스크에 이런 적은 처음이에요. 이게 우리가 나오는 의미가 없잖아요. 이거 우리가 안 아무나 나와도 그냥 아무나 나오면 목소리만 되지. 입히면 됐겠네요. 나는 좋았다. 안으로. 동굴? 무슨 대구시에 한가운 동굴에 뭔가 따뜻한 기운이 느껴지는 거 보니 좀 다행이다. 밖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뭔가 빛이 느껴지는데? 어둠과 빛이 공존하는. 뭐지? 이제 들어온 쪽을 다시 보는 것 같아요. 김혜숙 아나운서가 네. 반대를 벗고 제가 먼저.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네. 정상민 아나운서한테 설명을? 단어로 설명을 해주세요. 단어로? 문장이 아닌 단어로. 단어로? 네. 하나, 둘, 셋. 눈부실 것 같아. 이런 게 있어요? 단어로? 단어로? 안개. 안개? 물결? 물결? 그린 카펫. 정상민 아나운서 뭔지 아시겠습니까? 수족관. 왜? 물결에. 바닥 수족관 보통 바닥이 양탄자로 돼 있잖아. 자, 그러면은 우리 정선배 아나운서도 이제 안대를 벗고 우와. 감상평을. 짠. 비슷하게 마셨네. 여기 저. The seaweed is always greener in somebody else's lake. You dream about going up there, but that is a big mistake. Just look at the world around you, right here on the ocean floor. Such 여기 촘촘하게 다 진짜 그 수초 이런 거는 거죠? 빛깔도 너무 예쁘다. 물고기도 진짜 다양하다. 아니 진짜 아이들 데리고 다니는 그런 수족관보다 더 멋있는 것 같아. 디테일하다, 그쵸? 귀여워. 여기는 작은 물고기들이야. 얘네는 같이 모여 사는 비슷한 종류 애들이구나. 수경 예술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했던 멋진 그림이나 자연의 그 멋진 풍경을 그대로 물속에 재현하는 그 이제 작품을 주로 하는 수족관이기 때문에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안대를 딱 벗고 처음 마주한 장면이 진짜 이제 이 작품이죠. 이 작품이에요. 정말 말 그대로 작품인데 사실 저는 좀 놀랐던 게 제가 한 번도 이런 풍경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정말 스쿠버 다이빙을 하거나 해야지만 볼 수 있는 풍경이 정말 사실 정말 놀랐고요. 이게 선생님 손에서 탄생한 작품이라. 예, 맞습니다. 예. 어떻게 꾸며내신 거예요? 이 작품 같은 경우에 제목이 아마존이라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턱이 있나요? 예, 그렇죠. 이게 근데 작품 속에는 항상 생과 사가 있습니다. 저 나무의 소재는 사예요. 그러니까 고사목이죠. 여기에서 이제 생은 뭐냐면 저기에 식물이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생과 사를 조화를 이루어서 보는 분들로 하여금 이제 감동을 주기 위해서 저렇게 작품을 만들어내죠. 사실 저도 아이들 때문에 수초 좀 사가지고 물고기, 어항, 수족관 꾸며봤는데 사실 전 다 녹았어요. 네네. 수초가 녹아요? 수초 녹도 그렇죠. 예, 맞습니다. 관리하기가 정말 어려웠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싱싱하고 정말 푸릇푸릇한데 비결이 있으신가요? 일단 식물이 성장을 하려면 빛이 좋아야 되고 자연 환경하고 같습니다. 빛은 태양의 역할. 밑에 흙이 있죠. 흙은 말 그대로 그냥 땅의 역할. 양분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영양소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세 박자를 정확하게 그 상황이나 수조 크기에 따라서 적당히 믹싱을 잘 해주는 게 일종의 테크닉이죠. 그게 잘 되면은 저렇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족관에 있는 이 자연도 계절에 따라서 모습이 바뀐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몰랐습니다. 선생님 그런 걸 어떻게 하셨어요? 시간은 뭐 10수년 전부터 하긴 했는데 사실 뭐 처음에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죠. 뭐 전혀 아는 게 없으니까 뭐 웹 검색을 통해서 배우는 습득을 한 경우도 있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얻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저희는 어떻게 이렇게 진짜 폭포가 수직하강하는 모습을 저렇게 잘 표현했을까요? 이제 중력을 이용해서 사용된 소재가 세라믹을 사용하거든요. 중량감이 있다 보니까 펌프로 끌어올려서 위에서 떨어뜨리면 이제 수직 낙하가 되는 거죠. 빠르게. 세라믹 그렇게 무겁구나. 계속 펌프로 돌리는 거예요. 저렇게. 그런데 진짜 보면 이게 굳이 또 하얀색을 쓰신 거는 뭔가 우리 왜 물보라 있는 그런 느낌이 그렇죠. 표현하신 거예요? 하얀색으로 보이니까.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속도가. 하얀색일 때가 가장 빠른 속도가 나오니까 이게 눈으로 봤을 때. 이 폭포에서 흘러나온 혹시 그럼 이 하얀 물줄기들인 거예요? 그렇죠. 저건 소위 이제 포말. 포말. 포말까지는 저렇게 표현이 안 되니까 저거는 약간 고정된 형태로 이제 흰 모래를 뿌려놓은 거죠. 이게 모래구나. 흰 모래. 자, 이 작품이 사장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작품이라고 하셨는데 제목이 정상을 향하여인데 이건 어떤 작품입니까? 이제 제목은 정상을 향하여지만 가장 이제 주안점을 둔 거는 저 눈에 탁 보이는 길. 중간에 이렇게 지그재그로 걸어가면 정상으로 가는 거죠. 그 마치 영화 서편제 그 진도아리랑 불렀던 그 길 같은 느낌이에요. 일단 그럼 제가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럼 두 분이 지금 저 길에서 자기가 어디에 서 있는지 위치가 어디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지 일단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스스로. 생각하셨죠? 네. 자, 저는 이 작품을 처음 봤을 때 진짜 오르는 느낌이 좀 났어요. 제가 어디에 도착한 것은 아니지만 저 한 중간? 이 끄트머리 어느 지점 계속 올라가는 느낌이 저는 좀 들었어요. 근데 서편제 얘기하실 때는 그러니까 저는 서편제 생각이 처음 떠올라서 그랬는지 저 위에서 서서 내려와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상반되는 저희는 완전 반대의 감상을 느낌을. 그러면 이제 제가 의도했는 그 이제 작품에 그걸로 많이 설명을 드리자면 두 분은 지금 행복 지수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요? 그런가요? 어떻게? 왜냐하면 저희들이 의도를 할 때 지금 상황이 좀 열악하거나 힘든 분은 대부분 출발선상이에요. 정상을 향하여에서 정상까지 가기가 너무 까마득한 거예요. 언제 가나 서글픔, 힘듦. 근데 정상이나 두 분처럼 위치가 그 정도 되는 분은 즐겁죠.
선배님 이미 정상 찍고 이제 내려갈 길만 남은 거네. 홀가분하게 하산하시는 거네요. 좋게 전 아직 갈 내려가는 길이 좀 거예요. 멀지만 힘을 잃지 않고. 이제 이 작품이 그런 사연이 좀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애착을 가지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런 놀라운 작업 이름이 있을까요? 전문 용어로? 네, 이제 아쿠아스케핑이라고 하는데 아쿠아스케핑. 이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은 아쿠아스케이퍼. 스케이퍼. 네. 우리나라에 이런 거 하시는 분이 몇 분 정도나 되실까요? 지금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은 굉장히 많지는 않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한 20여 분. 예, 이제 정상권에 있는 분들은 뭐 아직 좀 소수고. 진짜 코로나19로 많이 힘드셨을 텐데 그 기간 동안도 오셔서 많은 분들 좀 마음 씻어내고 가볍게 하고 가셨겠다 싶어요. 요즘 이제 떠오르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제 물멍이잖아요. 예, 물 보면서 멍 때린다. 네, 멍 때리면서 즐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걱정을 좀 잊고 그렇죠. 그 순간만큼은 네, 좀 네, 마음을 네. 비우는 네, 거죠. 머릿속을 비우는 거죠. 하고 이제 크게 한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제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네. 보통 카페는 대화를 하러 가기 때문에 그렇죠. 시끄럽죠. 네. 말수가 많고. 네. 근데 저희 매장에서도 사실 오면 처음엔 대화를 하다가 점점 죽고 대화가 뚝 끊깁니다. 왜죠? 이거 보느라고. 물멍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물멍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대화가 준다는 특징이 하나 있고 네. 두 번째가 그분들이 떠나고 나서 의자를 보면 의자가 다 저쪽을 향해 있어요. 그렇지. 그럴 때 정말 이렇게 보면 목 아프니까. 보람을 느끼죠. 제가. 그러시겠다, 진짜. 정말 제대로 전달을 잘 해드렸구나. 제대로 잘 느끼게 우리가 열심히 했구나. 모든 그 걱정을 비우고 그렇죠. 내 마음을 저 작품을 바라보며 예. 대화를 했구나. 그렇죠. 사실 우리도 2021년도 코로나 어떻게 될지 사실 좀 깜깜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오늘 작품 보면서 좀 물멍이나 때리고 볼까요? 갑시다. 자, 우리도 이렇게 의자 돌려서. 저는 저 작품. 물멍. 진짜 너무 근사하다. 위에 물이 탁 떨리죠. 네, 물결. 표면이 떨리는 것도 의도적으로 표현을 한 거고 나중에 일어서서 보시면 그러니까 바닥 부분이 개울가에 햇빛이 쨍쨍할 때 반짝반짝반짝 빛나죠. 이 계절에 초록빛 풍경을 만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네. 화면을 보니까 마음도 편안해지고 기분도 좋아지네요. 그래요. 네. 이 대자연을 축소해 놓은 아쿠아스케이프를 보면서 잠시나마 마음의 걱정을 더는 힐링의 시간 됐길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지역 날씨 알아보죠. 강일하 기상캐스터. 네, 최강 한파의 고비는 넘겼지만 오늘 아침도 맹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한파 경보가 내려진 천안과 청양, 계룡은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2도를 밑돌고 있고요.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대전은 현재 기온 영하 8.9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한낮에도 대전은 영하 2도로 영하권에 머물며 춥겠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든든한 옷차림으로 체온 유지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한편 대기가 정체되면서 세종과 충남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고요. 늦은 밤부터 충남 서해안에는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1에서 3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내륙은 구름의 양이 많겠지만 충남 서해안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낮에도 강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낮 기온은 아산 영하 3도, 대전 영하 2도, 논산 영하 1도에 그치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한낮에 태안 영하 2도, 서천 0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앞바다에서 1m, 먼바다에서 1.5m까지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 낮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추위가 풀리겠고요. 내일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 충남권에는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 좋다는 항상 가족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좋은 방송 소재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야기 만나볼 텐데요. 오늘의 주제, 기다리나 봄, 겨울 속 봄 소식이었습니다.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6664번님, 봄의 전령사라 불리는 프리지아가 벌써 나왔더라고요. 화훼 농가에서 재배하는 프리지아 한 단 사서 겨울 속 봄 기운을 느껴봅니다. 프리지아 향기 정말 좋네요. 네, 너무 예쁘네요. 예.
0587번님, 강추위가 계속될수록 봄이 어서 오길 기다리게 되네요. 벚꽃과 진달래가 그려진 3월의 달력을 보면서 추위를 잠시 잊어봅니다. 네. 5342번님, 봄철 입맛을 되살리는 냉이를 캤습니다. 보기만 해도 싱그럽죠? 냉이 넣고 보글보글 된장찌개를 끓여 먹으니까 냉이 향이 기분까지 업시켜줍니다. 어우, 좋죠. 네. 4609번님, 소복기 쌓인 눈 속에서 동백꽃이 피려고 하네요. 머지않아 봄꽃이 활짝 피려나 봐요. 그때는 마스크 벗고 마음껏 봄꽃 구경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봄꽃 구경. 예, 우리 마음을 설레게 하네요. 네, 예. 벌써부터 봄이 다가온 것 같은데요. 사연 가운데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사진 사연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화요일 생방송 아침이 좋다에서는 제철 맞은 겨울 수산물 물김을 소개합니다. 충남의 최대 김 생산지 서천에서는 매일 채취한 김의 경매가 이뤄진다는데요. 겨울 식탁에 든든한 밑반찬이 되어주는 김, 내일 아침이 좋다에서 만나보세요. 예, 눈이 내린 뒤에 강력한 한파가 이어지다 보니까 곳곳에 고드름이 많이 생겼습니다. 네. 이 고드름이 떨어져서 또 안전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죠. 네, 주변에 위험해 보이는 곳이 있다고 해서 섣불리 제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해당 시설의 관리부서나 지자체, 소방당국에 알려서 안전하게 제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요. 또 이 수도관이 동파되지 않도록 보온에도 더욱 신경 쓰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50분에 다시 인사드리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